공항에서 셔틀 있고 차잉비치 1분 거리에 스파 있는 호텔? 네? 저 여행 안 가요. 엄마 도착했어. 어때? 딸내미 덕분에 호강하네. 내가 또 보내줄게. 마음은 아낌없이, 준비는 부담없이 200개가 넘는 호텔 예약 사이트를 간편하게 검색, 꼼꼼하게 비교. 호텔 트리바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월요일 MBC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방안도 내놓습니다. 첫 소식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택 서민과 고령 가구,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확대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공공임대 65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호 등 총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 시를 공급하고 내 집 마련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우대용 청약통장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지원 대상도 기존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의 무자녀 부부와 예비 부부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청년층에게 임대하고 대신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주택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 지원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한 보다 세부적인 주거 로드맵을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변호인 총사퇴 등으로 40여일 동안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내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철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과 내일 공판 일정을 잡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이후 42일 만입니다.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 5명은 12만 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는 등 재판 거부 의사를 밝혀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 역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7시 반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송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 진행 없이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출석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당시 이 감찰관이 자신의 비위를 감찰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소환한 검찰은 오늘 새벽까지 18시간에 걸쳐 국정원의 우 전 수석 비선보고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미국에서 한인 동포를 흉기로 살해한 뒤 국내로 도피했던 한국인 남성이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우리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거쳐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전재홍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1살 박모 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1년 12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한 식당 앞에서 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을 걷던 도중 고 씨가 탄 차량에 부딪히자 홧김에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찌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공범 3명은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살인 혐의로 붙잡혔지만 보석으로 불구속 석방됐습니다. 박 씨는 범행 이틀 뒤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도피했고 이후 6년 동안 보험사 콜센터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미 수사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역에 잠복해 있다 KTX에서 내리는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박 씨는 조만간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를 거친 뒤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아공 화산이 주말 동안 분화해 현지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해 445편의 항공기가 결항되면서 관광객 6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서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아공 화산이 지난 주말 4차례 분화를 일으켰습니다. 화산재는 9km 상공까지 치솟았고 발리섬 남쪽 우무라라이 공항까지 날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공항 폐쇄로 445편의 국내외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여행객 6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I checked the internet 15 minutes ago. Everything was scheduled and now I'm standing here and everything is closed. 하루 한 편을 운항하는 발리섬발 대한항공 항공기도 결항돼 예약자 100여 명이 인근 호텔 등으로 이동해 항공기 운항 재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마그마 분출이 확인돼 화산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고 단계의 화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Gunung Agung aktivitasnya sudah memasuki fase erupsi magmatik. 화산 반경 10km 이내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한 발리섬의 아궁 화산은 지난 1963년에도 대규모 분화를 일으켜 1,10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발리공항이 내일 운항을 재개할지 여부는 우리 시각으로 잠시 뒤 7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방콕에서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서울 강남 등지 아파트 단지를 돌며 문 열린 고급 승용차만 골라 털어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49살 노모 씨를 구속하고 노 씨로부터 작물을 사들인 51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 씨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을 잠그지 않아 옆거울이 접히지 않은 고급 승용차만 골라 40차례에 걸쳐 2억 1천만 원어치의 골프채와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진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 항온노조 전 지부장 61살 원모 씨와 전 작업반장 58살 주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와 주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부산 동구에 있는 커피숍 등지에서 조합원 A 씨로부터 조합원 2명을 조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씩 모두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항온노조 조합원 2명과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역할을 한 조합원 A 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 아스피린을 복용할 경우 태아의 뇌성마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이 아기 18만 5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신 중 아스피린을 복용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전신 뇌성마비 아기를 출산할 위험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태아 뇌 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임신 중반기에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뇌성마비 아이 출산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떨리고 좀 그렇고 그냥 네, 약간 떨린 거 처음 보니까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열심히 해야죠.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그 갇혀 있다는 그것 때문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0시 뉴스는 86학년도 전기대학 입시 원서 지원 현황을 특집으로 여러분께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국문 1.3, 중문 1.1,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나온 학생들은 고차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출제돼서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난이도가 종전에 보던 거하고는 상관없이요. 올해 수능시험 성적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시험 문제가 쉬워서 무려 66명이 만점을 받았고 세계 최고 권위의 레스토랑 평가 안내서 미슐랭 가이드. 미슐랭 식당이라고 하면 을의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과 정갈한 플레이팅, 그리고 비싼 가격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한 번에 깬 식당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한 평도 안 되는 허름한 노점 식당.冇諗過會有一日我係一個米其林一星嘅廚師，呢樣嘢響學科裏邊啦，係每一個人個夢頭。 작년에 노점으로는 최초로 미슐랭 별 하나를 취득한 이후 올여름 2년 연속 별점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주요 메뉴는 광동식 간장치킨. 간장을 기본으로 중국 고수, 정향 등의 향신료가 들어간 소스에 닭을 하룻밤 푹 재웠다가 껍질이 반짝거릴 때까지 삶는 요리입니다. 我觉得他应该得到这个奖，他应该得到，因为他的面条煮的实在太好了。 원래도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엔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더해 식당 앞 긴 줄은 끊이질 않습니다. 同埋所有外國嘅朋友嚟到嚟嘗試我嘅嘢，同埋俾到願意等上3個鐘頭嚟幫襯我，其實我已經好感激。 가장 놀라운 건 역시 가격. 한 끼 식사 가격이 8년 전 개업 때 가격과 같은 3,000원대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미슐랭 요리입니다. 获奖之后，我也知道一切的都是由顾客给我的，所以我到那时候我决定从不涨价。 미슐랭 스타를 얻은 이후 사업에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 작년 말 싱가포르 식음료 기업과 손잡고 체인점 1호를 개업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음식을 알리고 싶다는 차농밍 씨. 덩달아 싱가포르인들의 추억과 문화가 담긴 거리 음식 시장이 더 많이 인정받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입니다. 글로벌 인사이드였습니다. 이브닝 핫클릭입니다. 지금은 나가기만 하면 보이는 게 자동차지만 옛날엔 아니었죠. 1800년대 초에 처음 자동차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그때로 시간여행 떠나보실까요? 다 같이 돌자 공터 한 바퀴. 그런데 참 희한하게 생긴 걸 타고 있네요. 이래봬도 자동차입니다. 1886년 독일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 휘발유 자동차인데요.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3륜차로 베를린 특허청에서 허가받던 당시 모습 그대로 생생하게 복원을 한 겁니다.
혁신적인 발명품임은 분명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데요. 시험 주행할 때마다 야트막한 언덕길 하나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비틀거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복원한다고 하니 이 자동차도 괜히 무리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자동차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발명품을 경험해봤다는데 의의를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경기장입니다. 농구 경기가 한창 펼쳐지다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갖는 사이 색다른 볼거리가 등장했네요. 바로 점원휠 퍼포먼스입니다. 독일에서 신체 단련을 위해 사용하던 체조도구로 요즘은 오락성을 가미해 서커스 무대 등에서 고개도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탁월한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거대한 철제고리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꼭 인간 쳇바퀴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리와 마치 한 놈이라도 된 듯 어지럽지도 않은지 계속되는 회전에도 끄떡없어 보이는데 역시 하루 이틀 연습한 게 아니겠죠? 여기 활동을 재개할 때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화제가 되는 괴짜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찍으려 노래한다는 소문까지 나돈다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열창 중인 남자의 주변으로 요동치는 형형색색의 배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현란한 전광판을 보는 것 같죠? 미국의 록밴드 OK고입니다. 567대의 프린터에서 쏟아져 나오는 종이와 절묘하게 호흡을 맞춰가며 독창적인 신작 뮤직비디오를 완성한 건데요. 특수한 컴퓨터 그래픽 효과를 쓴 게 아니라 전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한 수작업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음악가들의 연기와 프린터에서 종이가 쏟아져 나오는 속도를 맞추고 또 자연스러운 전환 효과를 주기 위해 장시간의 사전 준비와 수차례의 반복 촬영도 필수였다는데요. 와, 역시 명불 버전이죠. 근사하긴 한데 종이가 좀 아깝다고요? 걱정 마세요. 촬영에 쓰인 종이 또한 전부 환경보호단체로 옮겨 재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까지 이렇게 확실하니 도저히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네요. 이번엔 최근 폭우로 범람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도로로 가보시죠. 검은색 부르카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자동차가 끄는 웨이크보드 위에 올라타 질주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듯 꽤 능숙한 자세로 수면을 가르는데요. 신나는 배경음악과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와 동시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르카를 착용한 것으로 보아 여성이라는 소린데 여성의 스포츠 참여도 종교적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년간 논란이 되어온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곤 해도 민감한 사안이라 예의주시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영상 속 등장인물의 키가 여성의 평균 신장보다 크다며 남성이 변장을 하고 촬영한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왠지 익숙한 자세네요. 반려견 한 마리가 옆으로 누운 채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력이 없어 보일까요?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마치 대답을 하듯 끙끙 앓는 소리까지 냅니다. 사실은 출장을 떠난 주인과 영상통화를 하는 중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주인의 빈자리를 느끼며 심하게 슬퍼하는 반려견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거라고 하네요. 글썽이는 눈만 보고서도 주인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애정이 충만한 반려견을 둔 주인은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브닝 핫클릭이었습니다. 이브닝 연예 톡톡입니다. 90년대 인기 가수 박정훈 씨가 2천억 원대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같은 밤이면을 불러 인기를 끌었던 가수 박정훈 씨가 수천억 원대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훈 씨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2천억 원을 가로챈 지인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박정훈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대표로 있는 홍보대행 업체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박정훈 씨의 혐의가 드러나면 소환해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박정훈 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 1987년 MBC 강변가요제에 출전해 얼굴을 알린 박정훈 씨는 90년대 초반 오늘 같은 밤이면과 먼 훗날에를 연이어 히트시키며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수 장윤정의 어머나를 작곡한 윤명선 씨가 폭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장윤정의 어머나와 슈퍼주니어의 로쿠꺼를 히트시킨 유명 작곡가이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을 맡고 있는 윤명선 씨가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폭행 혐의로 윤명선 씨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는데요. 지난 5월 협회 사무실 인근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양 손목을 비틀어 인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고소장에 윤명선 씨가 폭행 말고도 자신에게 고성을 질러 모욕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모욕 혐의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일부 협회 직원들은 윤명선 씨가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고 갑질을 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문체부는 이번 주 안으로 문제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걸그룹 러블리즈의 매니저가 언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한 누리꾼은 러블리즈의 팬사인회에서 매니저와 마찰이 있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해당 매니저가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진위 여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러블리즈의 소속사 측은 해당 매니저가 과오를 인정했으며 책임을 물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조정석과 혜리 씨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MBC 새 월화 드라마 툭값스가 드디어 오늘 베일을 벗습니다. 조정석 씨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1인 2역 연기에 도전한다고 밝혀 제작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강력계 형사와 사기꾼을 오가며 천의 얼굴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세배우 혜리 씨는 뼛속까지 까칠한 방송국 기자 역을 맡아 조정석 씨와 기상천외한 공조 수사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활약이 기대되는 판타지 수사극 툭값스는 오늘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배우 김민희 씨가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스페인에서 열린 제55회 희온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올 초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이은 쾌거인데요. 영화는 유부남 감독과 사랑에 빠진 여배우의 이야기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의 불륜 스캔들과 맞물려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두 사람은 신작 촬영을 마치고 해외 영화제 출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브닝 연예 톡톡이었습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아침에는 춥더니 낮 동안은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부쩍 올랐습니다. 충남과 전북 지방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도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서울에서도 코트 하나만 걸치고 나왔는데도 활동하기 무난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고요. 내륙 지방에서는 안개도 짙어지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구는 15도까지 오르겠고요. 밤부터는 경기도와 강원 영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와 전라도 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전주 2도, 대구 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9도, 광주 14도, 부산 18도로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약간 추워지겠고요.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이 고객 모두 114년을 지켜온 독일 주방의 명가 가이타이너 튀김기와 적은 양의 빨래를 매일매일 미니 세탁기가 모두 무료. 보람상조? 보람상조? 보람상조. 수많은 수상기록과 함께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명품 상조로서 대한민국 상조 문화를 이끌어 전통의 보람상조. 고객 신뢰를 가장 우선시하는 정직한 프리미엄 상조 보람상조. 합리적인 금액에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1600-3370 1600-3370. 가이 고객 모두 독일 주방의 명가 가이타이너 튀김기와 미니 세탁기가 모두 무료. 첫째, 꼼꼼한 토탈 보장에 월 10,000원대부터
50여 가지의 물품, 장내 전문 인력 9명 파견, 고급 리무진과 장애 버스까지 빠짐없는 토탈 보장. 이미 많은 분들이 보람상조의 철저하고 확실한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고 계십니다. 가입 고객 모두 114년을 지켜온 독일 주방의 명가 가이타이너 튀김기와 적은 양의 빨래를 매일매일 미니 세탁기가 모두 무료. 둘째, 27주년 스페셜 서비스 포함 월 10,000원대부터 LED 영정 액자 서비스, 프리미엄 압축 앨범, 사이버 추모관, 부고 알림 서비스까지 보람상조에서 준비한 정성스러운 4가지 스페셜 서비스도 이번 기회에 꼭 받아오십시오. 셋째, 세월이 흘러도 오르지 않는 금액 월 10,000원대부터 장례를 10년 뒤, 20년 뒤에 치르셔도 갱신도 인상도 되지 않습니다. 월 10,000원대의 부담 없는 금액으로 미리 적립해 두시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가입 고객 모두 독일 주방의 명가 가이타이너 튀김기와 미니 세탁기가 모두 무료.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1600-3370, 1600-3370. 월요일 MBC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